더불어민주당 강상구 의뢰 함께 경선을 뛰고 있는 박시종 예비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후보님. 네, 안녕하세요. 예비후보 박시종입니다. 네, 또 신인 후보시기 때문에 더 열심히 뛰셔야 되는데 이 신종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이 사람을 만나시는 건 굉장히 좀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현재 총선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앞서서 민영배 후보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시던데요. 코로나19 사태가 예상보다 심각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걱정인데요. 우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진정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네. 그리고 상황이 이제 심각한 만큼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엊그제 그 대면 선거운동 전면 중단을 선언했지 않습니까? 네. 저도 당의 방침에 따라 사실상 대면 선거운동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심지어 이제 선거운동복조차 입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왔거든요. 네. 이게 평상복 차림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이제 정치 시인들에게는 참 얼굴 알릴 기회가 참 부족하다. 네네. 답답하다, 이게 사실인데요.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저희 선거 캠프를 찾아오신 지역민들과 대화하거나 네. 전화, SNS 등 이른바 비대면 방식으로 경선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방송을 통해서 우리 후보를 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신인이시기 때문에 많이들 궁금해하십니다. 박시종 후보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그래도 방사능에는 제법 이제 알려졌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저 박시종은 민주주의를 위한 청춘을 바쳤습니다.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13년 만에 졸업했는데요. 네. 4학년 때 삼민투 위원장을 했고 두 번에 걸쳐 3년의 옥고도 치렀습니다. 민주화가 시작된 이후에는 정권 교체를 위해 나름 열심히 싸워왔습니다. 네. 한 번은 김대중 선생님의 비서로, 또 한 번은 문재인 대통령의 광주 캠프 책임자로 2012년부터 17년까지 때로는 생업도 포기한 채 헌신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저도 우리 지역을 대표해서 제가 1기 청와대 국정상황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는 영광도 누렸는데요. 네네. 국정상황실이 국정의제 전반을 관리하는 곳이라 비교적 폭넓게 국정을 살피는 경험을 했습니다. 네. 나아가 이제 우리 지역과 관련해서 정책이나 현안, 인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통 채널 역할을 맡았다, 이렇게 보고드리고요. 네. 지금까지 제 삶을 돌아보면 그래도 자신보다는 우리 사회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게 아닌가, 좀 쑥스럽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회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오신 이 과정, 이 민주화 운동, 그리고 또 정권 교체의 중심에 계셨던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민주화 운동과 정권 교체의 중심에서 항상 계셨던 그 이유는 어떤 거죠? 사람이 사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하는 것인데요. 네. 가장 바람직한 경우겠죠.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자신이 해야만 할 일을 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네.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을 하거나 독재정권 시대에 민주화운동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온 것 같습니다. 제가 민주화운동을 하거나 정권교체를 위해 때로는 생업도 포기한 채 살게 된 배경은 네. 제가 광주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80년 5.18 때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요. 네. 그때의 경험이 평생 제 삶을 지배해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많은 분들이 우리 사회의 개혁을 위해서 싸우신 많은 분들이 80년 5월에 대한 기억과 또 부채의식을 이야기하시는데, 광주 사람으로서 그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오셨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이제는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을 통해서 또 많은 것을 하고 싶으시기 때문에 국회의원 출마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떤 국회의원이 되고 싶고 이렇게 정치에 출마의 뜻을 갖게 된 이유는 무엇이죠? 다 아시다시피 이번 총선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마무리, 그리고 제4기 민주정부 창출, 이걸 결정짓는 일종의 분수령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저는 이제 대통령 선거를 책임지고 치러본 경험도 있고 청와대에서 국정을 살펴본 경험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 그리고 제4기 민주정부 창출에 각별한 제 역할이 있다, 이렇게 말씀 먼저 드리고요. 네. 다음으로 민주화도 되고 문재인 정부도 들어섰지만 여전히 국회와 정치는 엉망입니다. 네. 국회를 바꿔야 합니다. 정치도 확 뜯어고쳐야 합니다. 네. 새로운 사람이, 혁신적인 사람들이 제거 국회의원에 당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호남 정치가 변방으로 밀려있지 않습니까? 네네. 다시 호남 정치를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세우는 데 앞장서고자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호남 정치,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굉장히
항상 정치의 중심에 있지만 좀 정치인 중앙 무대에서의 발언을 하고 그다음에 역할들을 수행하는 정치인들이 배출되지 못한 안타까움이 지역민들에게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열망들을 투영시키기 위해서 또 출마하셨다는 말씀으로 들리기도 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광산구 의뢰 출마를 하셨습니다. 지역 현안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앞서 민영배 후보도 비교적 유사한 방식의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네, 크게 다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대한민국 어디를 가나 마찬가지겠지만 가장 큰 요구는 서민 경제를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네,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요즘 식당조차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중소기업, 자영업자, 서민들을 만나보시면 가장 힘든 시절을 좀 겪고 계시는데 피부로 느낄 만한 획기적 지원책이 좀 필요하다. 이미 추경도 논의하고 있지만 서민들이 직접적으로 느낄 만한 이런 지원책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광산구는 어디를 가나 주차 문제가 심각합니다. 주차 부지와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심지어 그것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들도 하시거든요. 네. 저는 이제 수안지구, 첨단지구, 하남지구를 중심으로 대형 지하 주차장 건설 등 이렇게 특단의 대책을 좀 세우고자 하고요. 교육 문제를 말씀하시던데 마찬가지입니다. 학부모님들 중심으로 만나보면 학교 부족에 따른 원성이 높습니다. 네. 원거리 고교 배정, 과밀학급, 심지어 운동장 같은 시설 협소 이런 불만의 내용도 참 다양한데요. 그것 때문에 이사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이런 분들도 많습니다. 교육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자 합니다. 그런 현안에 대한 이해가 또 이 공약으로 투영이 돼 있으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공약과 정책 개발에 또 시민들도 참여하고 있다는데 그 이야기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제가 시민 정책 제안 오픈 플랫폼 함이라고 유튜브에 제가 소개 좀 이미 되어 있으니까 좀 참고해 주시고요. 네. 이런 겁니다. 시민들 우리의 생각이 정책이 되고 법률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슬로건으로 시민 정책 제안 오픈 플랫폼 함을 운영하는 건데요. 시민들이 생활하면서 느끼는 다양한 의견, 여러 가지 정책 이거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어떤 방식으로든 제안해 주시면 이를 받아서 정책과 공약으로 만들고 필요하면 입법화, 과제로까지 만든다라고 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오픈 플랫폼 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책이나 제안들도 들어왔을 것 같은데 좀 그동안 어떤 정책 제안들이 있었는지 소개해 줄 만한 부분들 그리고 직접 공약에 좀 반영이 된 부분들은 있다면 소개 한두 가지 해 주시겠어요? 다양한 제안들이 들어와요, 생각보다. 네. 교통 문제나 지금 주차 문제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는 거의 동일하게 좀 들어오고 있고요. 네. 장애인 관련 복지나 교육 문제 같은 이런 익숙한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소방도로를 추가적으로 좀 건설해달라. 라든지 문화예술 커뮤니티 센터 이거는 저희가 지금 공약에 반영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도서관 증설 이런 것처럼 지역별 연령별로 다채로운 정책들이 들어와 있고요. 현재 저희 정책팀에서 또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이를 공약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참고로 이렇게 정책을 제안해 주신 분들을 저희는 함직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분들과도 지속적으로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네. 경선을 함께 하다가 지금 사퇴한 김성진 후보가 우리 박시종 후보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는데 이에 대해서 민영배 후보 측에서는 또 다른 불공정 경선을 유발하는 부분이다라고 또 우려도 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입장도 간단히 한 말씀 해 주시죠. 글쎄요. 저 박시종과 김성진 전 예비 후보가 단일화 선언을 했을 때 네. 민 후보는 처음에 환영 논평을 냈었습니다. 네. 그런데 왜 갑자기 이게 불공정하다고 하시는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내용도 모르고 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민영배 후보는 지역위원장이셨잖아요. 네. 그래서 위원장직으로 사퇴하기 전까지 오히려 광산을 권리당원 명부 전체를 관리했던 분입니다. 네. 반면 저는 그 명부조차 받아보거나 열람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애초 이런 방식으로 문제제기를 하면 그러면 저는 출발부터 불공정하다고 문제제기를 해야 되는데 네. 저는 일체 그런 이의제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어쩌면 그것이 이제 그분의 기득권일 텐데 제가 인정해야죠.
결국은 그런 갈등보다는 실은 이 치열한 경선을 통해서 정말 될 만한 후보가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경선을 통과하게 되면 본선에서 붙어야 될 이 상대는 권은희 현직 의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쟁력 어떻습니까? 경선을 통과하면 본선의 싸움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측하고 계시나요? 참고로 제가 권은희 의원이 우리 당 후보로 네. 전략공천에서 내려왔을 때 제가 선대본부장을 했었습니다. 네. 권은희 의원을 당선시키는 주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당을 달리하게 되고 네. 지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약간 실망스러운 행보를 하고 계시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분의 진정성을 믿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당을 달리하고 정책도 달리하고 있는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지역민들이 충분히 권은희 의원에 대해서 입장을 평하고 계시다. 즉 아마 지지율에서는 크게 좀 차이가 날 거다. 민주당이 일 것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또 경선이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 그리고 유권자분들께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더 있으면 짧게 한 말씀 해주시죠. 선거는 미래에 대한 공약이나 비전을 보기도 하지만요. 1차적으로는 살아온 삶에 대한 평가입니다. 네. 어떻게 살아왔는지, 공과는 무엇인지 후보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 박수홍은 지금까지 네거티브 없는 선거운동을 해왔습니다. 여의도 정치의 싸움판을 광주와 광산에서 보여주지 않겠다. 이 다짐을 실천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정치를 바꿔가고 있습니다. 품격 있는 정치를 실천하고 있고 여러분께 믿을 수 있고 깨끗하고 능력 있는 저 박수홍을 선택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시정 더불어민주당 광산구 을 예비후보와 함께했습니다.